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지난 폭설과 한파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계속된 추위로 눈이 녹지 않아 복구 작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영농철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 폭설에 무너진 비닐하우스입니다. 시금치와 상추 등 작물들은 모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복구를 시작도 못했는데 농민은 다시 찾아온 추위가 원망스럽습니다. 종자들은 앞으로 한 달이나 있어야지 이게 복구가 되는 것이지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거든요. 날씨도 춥고. 하얀 눈밭에 죽은 벌들이 새카맣게 쌓였습니다. 한파를 막기 위해 겹겹이 보온 덮개를 씌웠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폭설까지 내리면서 피해는 더 커졌습니다. 눈 위에 앉으면은 벌들이 이렇게 사람으로 말하면 체온을 딱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마비 증세가 와가지고 한 1분 정도면 그냥 거기서 기절해서. 지난 폭설과 한파로 전북에서는 비닐하우스 수백 동이 무너지고 숭어가 동사하는 등 6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났습니다. 오는 4일까지 시군별 집계가 끝나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계속된 추위로 눈이 녹지 않아 복구 작업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농철을 앞둔 농민들은 인력 지원과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구 인력을 좀 빨리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 재난 지역에 준하는 그런 대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해 가을철에 가뭄 피해를 본 데 이어 겨울철에 폭설과 한파까지 덮쳐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백제 유적을 복원 정비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제 유적 정비 사업으로는 벌써 3번째인데요. 앞서 추진한 사업들이 모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채 터덕거려서 이번 사업 역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문화재청과 전라북도, 충청남도는 익산과 부여, 공주에 있는 백제 유적을 함께 복원하고 정비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대상입니다.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관건은 3,756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겁니다. 기본 계획은 작년에 하나씩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보고서 발간을 조금 미루고 있어요. 문화재위원이나 그런 것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익산 미륵사지 등을 중심으로 한 백제 유적 정비, 개발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전라북도는 미륵사지 주변 11만 제곱미터를 2011년까지 역사, 문화촌으로 개발한다는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231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완공 계획을 2018년으로 7년이나 미뤘습니다. 매입이 다 되면 국립박물관 연계해서 관광 사업도 같이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지게.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한 익산 고도보전 육성 사업 또한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3,652억 원이지만 올해까지 확보한 예산은 200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앞선 사업들이 예산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내용의 백제유적 정비 사업이 추진돼 또다시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20% 물갈이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정치 신인들이 현역 의원 20% 컷오프를 강하게 요구하지만 반대 측은 이미 탈당과 불출마를 통해 자연스럽게 20% 물갈이가 이루어졌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8월 현역 의원들을 평가한 뒤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평가 결과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됩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평가의 공천 과정 반영은 당규에 명시될 것입니다. 더민주의 하위 20% 물갈이 기준은 지난해 11월 의원 수인 127명으로 계획대로라면 25명이 탈락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이후 20명이 탈당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더민주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현역 의원 20% 물갈이 방침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민주의 정치 신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20% 물갈이가 새로운 인물을 영입할 수 있는 기회라며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당내 경선을 위해서는 봉인되어 있는 평가 결과가 그대로 발표되어야 그런 합리적인 민주적 경선이 보장된다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반면 탈당과 불출마 의원 20명을 하위 20%에 포함시킬 경우 추가로 컷오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불출마가 탈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20%면 21명이거든? 그럼 빼고 또 20명을 또 해요? 그렇잖아. 그게 합리적이라는 거지. 더민주는 이달 말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현역 의원의 20% 물갈이 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검은 쌀인 흑미는 영양이 풍부하고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나 미국 전문가들이 20대 건강식품의 하나로 선정했는데요. 체지방 감소 효과까지 탁월해 비만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생활 하원우 기자입니다. 밥에 잡곡이나 콩뿐만 아니라 흑미를 섞어 먹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흑미는 씹을수록 맛이 구수할 뿐만 아니라 성인병 등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몸 안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미나 잡곡류를 섞어서 먹고 있는데요. 요즘에 흑미가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족 건강 생각해서 주로 흑미를 먹고 있는데 국립농업과학원이 고려대, 을지대와 함께 연구한 결과 흑미가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 이상 여성 53명에게 석 달 동안 흑미 추출물을 제공했더니 복부 비만이 5.4% 줄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비만 지수가 25%, 체지방은 27%, 혈중 콜레스테롤은 10.5% 감소했습니다. 흑미에 안토시아닌 등 기능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품종들이 계속 개발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흑미에 있는 이런 기능성 성분들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재배법이 계속 개발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흑미의 기능성 물질은 속 껍질층에 많다는 사실 또한 밝혀냈습니다. 농업과학원은 흑미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는 기술을 기업에 이전해 소비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건강 제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은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문화개발원장 69살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신입사원 교육을 받은 18명을 정식으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9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지난이 영하 2.9도, 전주 0.6도 등 낮 기온이 대부분 영하에 머물고 바람이 불어 추웠습니다. 밤부터는 서해안에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낮부터 점차 기온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